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일정을 6월 A매치 기간에 치르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식 감독을 아직 찾지 못한 채 지난 3월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 이어 6월에는 김도훈 임시감독과 함께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대표팀은 지난 3월 대표팀 명단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명의 선수가 바뀌었고 특히 7명은 처음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일 정도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스타로 기대를 받고 있는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가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도훈 임시감독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 어떤 포메이션, 어떤 선수들로 경기에 나설지 최근 대표팀의 훈련 소식과 인터뷰 그리고 싱가포르 대표팀의 면면까지 살펴보며 전술적으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6월에 뜨거운 일정을 보냅니다. 유럽 축구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각급 대표팀의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 6월 1일에 미국과 20세 이하 여자 대표팀의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6월 2일에는 여자 성인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6월 3일 밤 9시에는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모리스 레벨로 토너먼트 과거 툴론컵 대회에 남자 21세 이하 선발팀이 참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치렀고요. 6월 4일 또 새벽 오늘 오전에는 미국 20세 이하 대표팀과 또 한 차례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게 된 남자 20세 이하 대표팀, 현재 19세 이하 대표팀이 내년에 있을 20세 이하 아시안컵, 즉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예선전을 준비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이제 중국에서 친선 대회를 통해 치르게 됩니다. 6월 5일에 미국과 여자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가 또 있고요. 6월 5일에는 코트디부아르와 남자 21세 이하 선발팀의 모리스 레벨로 토너먼트 경기, 그리고 6월 6일 밤 9시에 이제 싱가포르 원정으로 성인 대표팀 A 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6월 6일에는 여자 20세 이하 월드컵 추첨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우선 현재까지 열린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23세 이하 대표팀이 해산이 조기에 됐거든요. 사실 이 툴론컵은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수준급의 세계적인 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참가를 확정했던 것인데 올림픽 본선에 못 가게 되면서 이 대회에 나갈 팀이 없다 보니까 임시로 대학 축구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학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선발팀을 꾸렸어요.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대표팀으로 참가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도 21세 이하 대표팀이라기보다는 선발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또 서로 합도, 호흡도 맞춘 바가 오래지지 않은 팀이거든요. 급조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일부 선수들도 소집이 되긴 했지만 K리그에서 각 팀의 주력급 선수들, 이 연령대 최고의 선수들은 K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실 뭐 현재도 A매치 기간이라서 K리그 경기가 안 열리지만 이 대회가 A매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랭킹전과 결승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제 K리그에 뛰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 K리그의 핵심 선수들이 오지 못한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많은 유럽 유세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고 정말 많은 세계적인 유망주들이 이 대회를 통해 또 이름을 알리고 좋은 경험을 쌓았던 대회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연령대 최고의 선수가 오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21세 이하 대표팀과의 맞대결에서 우리는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와 한 조에 속한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를 2대0으로 꺾었는데 프랑스도 이번 올림픽에 나설 선수들이 아니라 21세 이하 대표팀이 참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리의 오도베르를 포함해서 프랑스 리그왕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유럽의 빅리그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코트디부아르전도 그렇고 프랑스전도 그렇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회에 이 경기를 좀 아쉽게 보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가 이제 며칠 후에 열리게 되고요. 여자 대표팀은 확실히 세계와의 격차가 벌어져 있죠. 미국과의 경기에서 0대4로 완패를 당한 성인 대표팀의 결과가 있었고 20세 이하 여자 대표팀도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미국과의 첫 번째 경기에서 3대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4대2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여자 축구의 전 연령별 대표팀,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서 미국과의 대결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조금은 연습 경기 성격의 이번에 대결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성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월드컵 예선전이죠. 우리가 이번 싱가포르 중국전에 1무승부만 거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최종 예선격인 3차 예선의 진출이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3차 예선이 2016 북중미 월드컵의 경우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시아에 주어진 티켓이 8.5장이거든요. 8개 팀이 이제 최소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3차에서는 6개 팀
원칙 3개 조로 구성을 해서 이 3개 조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이 직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말씀드린 과거의 최종 예선 성격의 이제 예선전인데요. 여기서 톱시드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엔 일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즉 아시아 피파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야 톱시드를 받고 톱시드가 확정적인 일본이나 이란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 또 3차 예선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홈 경기로 칠 수 있는 여러 일정상의 유리함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현재 호주와 한국의 피파 랭킹 포인트 차이가 0점대거든요. 즉 이런 이유로 인해 호주가 이번 6월 A매치를 2경기를 다 이기는데 우리는 한 경기만 비겨도 3위 자리, 아시아 피파 랭킹 3위 자리, 3차 예선의 톱시드 자리를 호주에 내주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과도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6월 A매치를 이끌게 된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울산 HD, 울산 현대에서 K리그 감독으로 이미 좋은 성과를 냈던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싱가포르의 명문 클럽 라이언시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임시 감독을 맡게 됐거든요. 김도훈 감독 역시 라이언시티에서 물러난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팀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대표팀 임시 감독직을 이제 지낸 이후에는 자신이 좀 맡아보고 싶은 팀, 뭐 K리그 팀이라든지 여러 팀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6월 A매치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팀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도훈 감독은 이번 경기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원정 출국에 앞서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승점 3점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하며 우리 선수들과 게임 플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감독으로서 전술적인 능력이 색깔이 있다, 조직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발언이죠. 또한 싱가포르에서 감독 활동을 하던 당시 알고 지냈던 싱가포르 선수들의 장점도 파악을 하고 있다라며 동남아시아 축구 전체에 대한 또 정보도 파악하고 있다라고 자부했고요. 이 점을 선수들과 나눠서 상대의 장점을 무력화하고 또한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좋은 경기, 전술적인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우선 이번 대표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슈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고 했어요. 조규성 선수도 좀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고 김민재 선수도 왼쪽 발목 부상으로 뛸 수가 없고 서령우 선수도 어깨 부상으로 빠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코칭 스태프 함께 이제 이번 경기를 지휘하게 된 박건아 수석 코치라든지 최성용 코치와 함께 또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의견까지 존중해서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몸이 좋은 선수, 경기력과 컨디션이 좋은 선수 위주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K리그 최고의 자원들이 왜 대표팀에 가지 못하느냐라는 의문점들이 사실 이전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지난 3월 황선홍 임시감독도 K리그 득점왕 출신인 주민규 선수를 선발하기도 했거든요. 이번 대표팀도 주민규 선수가 자리를 지킨 가운데 더 다양한 K리거들이 선발이 됐고 또 포지션마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를 골랐다고 하면서 각 포지션에서 특히 또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새 얼굴이 필요한 포지션에도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번 김도훈 감독의 명단은 우리가 결과를 노리는 경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세대 교체를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수들이 뽑혔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는 여러모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리그에서 좋은 컨디션을 지녔고 또 장점이 많은 선수들, 또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다리는 수비보다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았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이번 대표팀의 가장 변화의 폭이 큰 포지션이 수비 라인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김영권 선수가 컨디션 문제, 최근에 경기력 문제로 빠지게 된 가운데 특히 서령우 선수도 풀백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센터백과 풀백 이 모든 자리에 있어서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운 스타일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김도훈 감독은 이전 벤투 감독 시절과 마찬가지의 조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축구의 이제 흐름을 이어받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거죠. 기다려서 역습하는 축구가 아니라 달려들고 압박하는 축구를 이번에 시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또 그런 면에서 현대 축구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본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준비한 역할에 대해서 이런 비디오 미팅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워낙 대표팀이 이제 훈련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하고 또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또 유럽파 선수들은 이제 막 시즌을 맞춰서 컨디션이나 몸 상태,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강도 높은 훈련을 단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금 유지시키고 끌어올리면서 전술적인 부분, 비디오 분석을 통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싱가포르에 가서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게임 플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게임 플랜을 영상으로 미팅하고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경기력을 끌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고 실제 훈련은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위치를 잡아주고 플레이 패턴을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축구가 발전했다고 하면서 쉽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3차 예선 진출이 물 건너간
넘어간 팀이긴 해도 우리가 뭐 AFF 동아시아 연맹컵 대회의 경기력을 봤을 때도 싱가포르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싱가포르의 홈이고 싱가포르는 결과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이 없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스타들을 지켜보고자 하는 많은 싱가포르 현지 팬들의 이제 뜨거운 분위기도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또 싱가포르 선수들이 이런 한국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펼치는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분위기적으로는 이런 기세가 좋은 긍정적인 자세로 경기할 수 있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김동훈 감독도 잘 알고 있고 상대의 장점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토대로 하지만 펼칠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 수동적인 경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뽑힌 선수들 중에서 주목할 선수들을 보자면 역시 수비 라인이겠죠. 오른쪽 풀백의 황재원, 최준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K리그의 풀백들이고요. 왼쪽 풀백 자리에는 사실 뭐 이명재 선수가 이미 지난 3월에 소집이 돼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바가 있죠. 센터백 라인에 권경원, 박승욱, 조유민, 하창래 중에 사실 권경원, 조유민 선수는 이전에도 선발이 됐던 자원들이지만 후보 자원이었고 이번에 주전 자리를 노리게 되고 박승욱, 하창래는 최초 발탁 속에서 이 선수들이 풀백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속도감과 또 몸싸움, 빌드업 능력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정식 감독이 왔을 때도 자리를 잡기 위해 굉장한 의지를 갖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박용호 선수가 아시안컵 이후 돌아왔고 정우영 선수가 2012 카타르 월드컵 이후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외의 멤버들은 그대로인데 말씀드린 이 배준호 선수가 2선 공격수로 새롭게 가세를 했고 공격 라인은 조규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원래 연령별팀 청소년 팀에서는 조규성 선수보다 앞서가고 있었던 오세훈 선수가 최근 J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4-2-3-1의 구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이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고 대표팀이 항상 어떤 감독이든 세부 디테일은 달랐어도 이 전형을 기반으로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처진 공격수에서 위로 올라가서 투톱을 이룬다거나 두 명의 미드필드 중에 한 명이 좀 내려가서 원볼 한차가 되는 형태 정도의 변화가 있었지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이미 3월 A매치를 먼저 경험하긴 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동훈 감독이 울산 시절에도 인연이 있었던 오세훈 선수를 먼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선 공격수는 황희찬, 배준호가 왼쪽,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을 오가면서 이재성 선수와 함께 처진 자리를 나눠 가질 것 같고 오른쪽에 이강인, 엄원상인데 엄원상 선수는 아무래도 빠른 발을 통한 조커 자원이 유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선 자원에서 플레이메이킹과 또 날카로운 왼발킥을 통해 세트피스 기회에서도 골을 끌어낼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일단은 앞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본래 카타르 월드컵 때 조합이었던 황인범, 정우영 선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황인범 선수의 백업으로 홍현석 그리고 박용호 선수가 정우영 선수의 자리에 조전한다고 볼 수 있겠고 포백 라인은 왼쪽에 김진수, 이명재의 경쟁, 오른쪽에 황재원, 최준의 경쟁, 중앙 수비 라인은 일단 대표팀의 경험이 이미 있는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앞선다고 보고 하창래, 박승욱이 이제 도전하는 상태인데 훈련을 직접 지켜보고 몸 상태, 컨디션 여러 것들을 파악한 이후 정말 새로운 얼굴, 새로운 선수 하창래나 박승욱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김동훈 감독이 출국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은 바로 배준호 선수에 대한 발언인데요. 배준호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축구의 공격적 드리블을 통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준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단지 첫 발탁 이후 경험만 쌓는 게 아니라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거라는 것인데요. 저도 최소한 교체로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아가 이번 싱가포르 원정에는 선발 출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 같은 유로파이긴 하지만 배준호 선수가 조금 일찍 시즌을 마치고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었고 또 시즌을 보내면서 부상 이슈가 있었고 조금은 이제 나이에 있어서도 몸 상태가 좀 관리가 필요한 황희찬 선수나 이재성 선수보다는 배준호 선수를 먼저 투입해서 실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안 풀렸을 때 베테랑을 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김동훈 감독도 특히 수비 라인에 많은 변화가 있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부분 속에서 싱가포르 원정에 대한 팬들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뭐 태국을 상대로도 지난 3월 A매치 당시에 홈에서 비겼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사실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축구를 하겠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포지셔닝, 밸런스, 라인 브레이킹 등 명확한 게임 플랜을 통해서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게 보여주고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동훈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 자신을 조금 이제 제대로 알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규 선수가 전방에서 뛸 경우 조금 속도와 템포의 문제가 있고 오세훈 선수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연령별 팀을 포함해서도 대표팀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주도권을 잡고 골을 넣어놓고 실험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의 2선 공격수들이 많은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 황희찬, 오른쪽 이강인을 유지한 채 중앙 처진 공격수로 이재성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로서 뛸 수도 있지만 배준호 선수가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좀 역동적인 특히 황희찬 선수와 더불어 다이나믹 트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강인, 이재성 선수를 함께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전방 압박도 함께 해주고 뭐 이런 그 힘있는 선수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밀집 수비를 흔드는데 그게 더 나을 수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황희찬, 배준호, 이강인의 동반 출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파 선수들에 비해 유럽에서 바로 합류하는 과정 속에 좀 하루가 늦게 왔거든요. 그런 점을 또 고려한다면 하루 늦게 온 점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배준호 선수가 먼저 뛰는 그런 경우 이재성, 배준호, 황희찬으로 또 이선이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즉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배준호 선수는 이 경기에 A매치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트라이커를 2명 뽑은 상태에서 이 2명의 스트라이커를 모두 벤치에 둔 채 싱가포르와의 경기 선발 명단을 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또 스트라이커 출신인 김도훈 감독이 이런 스트라이커 선수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런 스트라이커들을 잘 끌어내는 그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오세훈 선수에게 선발 기회를 한번 줄 것 같고 처진 공격수로 당연히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할 것 같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뛸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오세훈 선수와 둘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합이 좋기도 했고 또 싱가포르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이강인 선수의 이런 날카로운 크로스를 오세훈 선수에게 배급하는 것이 좋은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당연히 주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시즌 동안 항상 이제 몸 상태 이슈를 겪어왔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또 이동을 해야 됐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배준호 선수가 먼저 뛰면서 황희찬 선수를 굳이 많은 시간을 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명의 미드필드 자리는 최근 훈련의 이 조끼의 색깔이 아주 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박용호, 정우영이 미니게임에서 물론 세 팀이 나누어진 미니게임이긴 했지만 한 팀에서 뛰었거든요. 특히 황희찬 선수는 굉장히 많은 경기를 최근까지 소화하고 세르비아에서 넘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박용호, 정우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볼란치를 가져가면서 전방 공격수들이 조금 더 공격을 많이 펼치고 특히 공격적인 풀백인 이명재, 황재원 내지 이명재, 최준을 쓴다면 황인범 선수까지 중앙에 배치했을 때는 수비 커버에 대한 문제 특히 센터백 라인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박용호, 정우영으로 투미드를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다. 성인 대표팀이 처음이긴 하지만 열린월 대표팀을 두루 거치다가 이제 올림픽 대표 레벨부터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조규성 선수에게 밀렸는데 이 명단에 들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회는 없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친정팀인 울산의 팬들이라든지 또 울산과의 관계가 아쉬워졌던 면이 있지만 그것은 후회하지만 2년 동안 일본에 가서 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며 해외 도전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올 시즌 J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치다 젤비아로 임대돼서 16경기 6득점 1도움으로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상호 선수와 함께 뛰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좋지 않은 컨디션을 대표팀에서 보였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가 최전방 9번의 새로운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일본 출신의 오구라 츠토무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3월 중국과의 원정 경기 4대1로 완패를 당했어요. 이 결과가 사실 중국이 3차 예선 진출을 노릴 수 있고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는데 당시에 싱가포르는 4-5-1 내지 이제 4-4-1-1에 가까운 대형으로 경기를 했는데 그때 초전방에 섰던 아누아르 선수가 이번엔 뽑히지 않았거든요. 왜냐? 본래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이 판디 삼형제 중에 익산 판디하고 이란 판디 선수가 이제 주력 자원이거든요. 특히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란 판디와 또 익산 판디 선수는 이제 태국에서 뛰고 있으니까 싱가포르 최고의 골잡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과 높이, 결정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또 한국과의 경기에 크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점도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찾고 이제 합류를 했고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된 우리의 수비 라인이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귀화한 미드필더 송희영 선수도 이번 경기는 출전이 이제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5대0으로 싱가포르를 크게 쉽게 이겼을 때보다 이번 싱가포르가 조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여러 전술적인 구성면에 있어서도 더 만만치 않은 팀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73%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슈팅수 20대3, 유효 슈팅 9대1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공격이 굉장히 무뎠는데 이번은 다르다. 당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4-1-4-1이었는데 황인범 선수를 원볼란치로 놓고 조규성,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을 모두 투입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했고요. 싱가포르는 3-5-2 대형으로 평소에 쓰지 않던 3백에다가 아누아루와 송희영도 사실상 제로톱에 가까운 좀 공격적으로 이제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라 열심히 압박해주고 수비하는 선수들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지금은 감독도 바뀌었고 이제 선수도 바뀌었다. 그래도 당시 수비 라인이나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측면에서 이제 상대의 밀집 수비를 측면 공격을 통해 공략했다는 겁니다. 전반 4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고 가운데 들어왔던 이재성 선수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이재성 선수가 스루 패스를 조규성 선수한테 줬는데 이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이제 날카로웠지만 빗나가긴 했어요. 그래도 옵사이드에 걸렸으나 이렇게 이제 논스톱 패스로 흔들어놨던 장면들 그리고 23분에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떨궈주고 이재성 선수가 밀어넣었던 게 골이 됐는데 오프사이드 오심으로 이 골이 인정받지 못했죠.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VAR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분에는 센터백인 정승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공을 뿌려주고 또 이강인 선수가 올린 크로스 패스 이번에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를 이재성 선수가 크로스로 연결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었던 장면도 있고 34분에는
40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크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을 전환해준 이후 이기재 선수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경합하면서 떨궈준 걸 조규성 선수가 슈팅으로 때렸는데 크로스바를 강타했었죠. 이렇게 공세를 펴다가 전반 44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또 벌려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뒤로 빼준 공, 이강인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 로빙 스루 패스를 조규성 선수에게 내줬고 조규성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이제 50분, 전반전은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였는데 이강인 선수가 돌파하면서 내준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이제 이어받아서 크로스로 올렸고 황희찬 선수가 헤더골로 연결하면 2대0을 만들었고요. 또 63분에는 서령원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세 번째 골이 됐습니다. 이렇듯 문전을 직접 이제 주고받고 뭐 돌파로 들어간 게 아니라 크로스를 올리거나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형태로 선굴군 축구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67분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 이강인 선수가 서령우의 오버래핑에 침투 패스를 주면서 얻은 페널티킥을 황의조 선수가 당시 대표팀에서 네 번째 골로 만들었었고 85분에는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이제 수비가 걷어낸 것을 이강인 선수가 이어받아서 왼발 무회전 슈팅으로 때려서 골을 넣었었거든요. 이렇듯 이제 중거리 슈팅과 크로스를 많이 활용해서 상대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놨다. 이런 공략 포인트는 이번 경기도 적용이 될 텐데 김동훈 감독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선굴군 축구보다는 좀 공격적이고 역동적이고 이제 화려한 축구를 구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를 뛰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돌적으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배준호 선수를 손흥민, 황희찬과 함께 세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이 싱가포르와의 경기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김동훈 감독은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또한 새로 뽑힌 선수들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한준TV와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들, 빠르게 올라오는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